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 겸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주류 사업을 했었는데 대차게 말아먹고 현재는 낮에는 물류센터 배달,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죠. 남편 사업이 자금난을 겪을 때 저희는 결혼 5년 차에 장만했던 아파트까지 은행 빚으로 날려버리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희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너 시댁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니? 반차 빌라 같은 거라도 엄마가 대출받아서 마련해볼까? 엄마 됐어요. 시집와서 살면서 남편 사업 기울었다고 친정이까지 손 벌리는 못난 딸 되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힘들면 가족끼리 도움받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리 시댁이 집이 크잖아요. 금수저 동서 덕분에 다세대 빌라 건물 통으로 쓰고 있잖아. 꼭대기층이 이번에 안 그래도 세입자가 나가서 비어있대요. 그럼 너희가 집세를 어느 정도라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선의 건물 1층 구석짜리 상가. 거기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면서 제가 반찬 가게 하기로 했어요. 다세대 빌라는 시어머니 지분도 있어서 다영이 아빠하고 내가 요즘 사정이 원체 안 좋은 거 아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신 거고. 듣자 하니 너 거기 반찬 가게 보증금도 시세보다 싸게 줬다면서 돈 가지고 너한테 유세 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보증금 깎아주긴 했는데 거기가 목이 안 좋아서 공실기간이 길던 매장이에요. 월세는 시세 그대로 내가 내기로 한 거고. 이럴 때 친정이 잘 살아서 네 길을 팍팍 살려줘야 하는 건데. 걱정이구나. 돈으로 치우면 시댁에 길을 못 펴고 살아야 할 텐데. 엄마, 너무 걱정 마. 내가 잘할 테니까. 아니, 시어머니랑 동서 성격을 엄마가 뻔히 아니 그렇지. 차서방은 왜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말아먹어 널 이렇게 고생시킨다니? 아우 속 터져. 그 사람 이젠 그래서 사업 같은 거 완전 접기로 했어요. 지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밤낮으로 돈 번다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워 마시고요. 어이구, 네가 그렇게 속이 좋으니 차서방이 여태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엄마, 그 사람 허황되게 일을 벌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어긋나서 불운했던 거지. 이젠 까먹을 자금도 없고 사업 같은 거 시작조차 안 하기로 저하고 단단히 약속했으니 걱정 마셔요. 그럼 다행이고 밥은 먹고 댕기냐? 네 얼굴이 요즘 왜 이렇게 푸석하니? 엄마가 피부과라도 끊어줄까? 내가 요즘 피부과 다닐 돈이 어딨어요. 엄마도 그럴 돈 있으면 엄마 보약이나 한 재 해드셔. 매일 삐쩍 골아서 그렇게 장기침 달고 사시는 양반이. 남편의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며 가정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런 처지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저에 관해 걱정이 많은 친정엄마셨습니다. 시집살이를 세상에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각별한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여자들이 피하는 게 시집살이인데 저 역시 내키지 않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형편에 맞게 반지하 같은 곳을 알아볼까 싶다가도 엄마, 또 기침 나와. 다영이 너 천식약 먹었니? 아토피 연고는? 약도 다 먹었고 연고도 발랐어요. 공기청정기도 부지런히 틀었는데 이놈의 아토피는 왜 좋아질 생각을 안 하는지. 엄마, 요즘은 이상하게 기침이 너무 심해. 미술학원만 다녀오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너 새로 다니는 미술학원 지하에 있는 곳이라고 했지? 네가 그래서 또 탈이 난 모양이다. 학원 바꿔야지. 안 되겠다. 저희 둘째 딸이
어려서부터 체질이 민감하고 천식이며 아토피를 달고 사는 아이입니다. 공기며 생활환경에도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라 반지하 빌라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고심 끝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이들과 시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의 1층과 2층을 원래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서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서방님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 은행권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고객으로 만난 동서와 연애 결혼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조명하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어머님 댁은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오늘 인사드리러 왔으니까요. 들어오셨으니 마스크는 벗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요. 전 공기청정기 없는 곳에서는 머리가 아픈 편이라.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를 온 자리에서 마스크를 끝까지 벗지 않는 동서였습니다. 어이구, 네가 곱게 자란 여식이라 미안하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공기청정기를 렌탈이라도 해두는 건데 우리 동네가 산이 가까워서 공기가 워낙 좋은 편이거든. 그거랑 미세먼지랑은 차원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 다음엔 꼭 공기청정기 들여놓으마. 초면부터 솔직히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동서였죠. 그런 동서에게 처음부터 맞장구를 치며 비위를 맞추는 시어머니셨고요. 현재까지도 두 여자의 스탠스는 하나도 변함이 없답니다. 동서는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여자티를 때로 아나모인 격으로 팍팍 내는 스타일이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비위를 거스를까 늘 노심초사하는 분이죠. 어머님, 여기 빌라 1, 2층만 소유하고 계신 거라면서요? 처음엔 여기 1층에 살다 집을 산 거고 내가 내복 장사로 돈을 좀 번 후에 2층을 산 거지. 그럼 이참에 3, 4층도 한꺼번에 사들이시죠? 3, 4층을? 그럴 돈이 있을 턱이 있니? 돈은 제가 투자할게요. 이렇게 분산해서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거 솔직히 별로 영양가 없거든요. 동서는 그렇게 결혼하면서 결혼 지참금이라며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빌라 건물의 3, 4층을 매매해서 본인 부부와 시어머니 공동 소유로 빌라 건물을 사들이더군요. 아이고 세상에나, 둘째야, 이렇게 거한 결혼 지참금이 어디 있니? 저희 아빠께서 결혼 선물이라고 건물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보정 사납다고 하셨고요. 아버님께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렴. 우리는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한 며느리인데 이런 큰 선물을 다 하시고. 그렇게 시집온 동서였고 세상에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특별하게 아끼고 편애하시는 편입니다. 얘 큰애야, 설거지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좀 해라. 어머님, 저 오늘 종일 설거지했는데 이번 건 동서 좀 시키시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번 명절 준비하며 둘째네가 상차림 비용으로 얼마를 가지고 온 줄 아니? 너 액수 들으면 아마 키하면서 뒤로 팔랑 나자빠질 게다. 어머님, 그거랑 설거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도 저희 나름 섭섭지 않게 설 준비하시라고 돈 가져다 드렸는데. 돈을 떠나. 네 동서는 평생 이런 집안일 안 하고 자란 사람이잖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재벌집 딸이 시집 왔다고 설거지나 시키면 그 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동서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가 좀 후딱후딱 뒷정리도 하고 그래라. 아니, 어머님, 너무 서운해 말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너는 큰 며느리잖아. 윗사람 자리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 그래서 다 나오는 거다. 너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아니까 너 친정 갈 때 내가 수고비조로 용돈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그런 말로 저의 독박 시집살이를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셨죠.
이런 분위기였으므로 시집살이가 내키지 않았으나 저희 집이 처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서 건물에서 시작한 저의 반찬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반찬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반찬 가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 집만큼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기본 반찬도 맛있고 또 매일 바꿔서 나오는 반찬들도 하나같이 특색 있고 감칠맛 있고. 사장님, 요리 전공하셨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요리를 전공한 건 아니고 전업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집밥 스킬이 늘어서 이렇게 업으로까지 전환을 하게 됐네요. 어머, 그럼 아이들 이유식이나 도시락도 잘 만드시겠네요?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턴 아이들 반찬도 따로 만들어서 팔 계획이에요. 도시락은 미리 주문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김밥 도시락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럼? 그럼요.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머, 잘됐다. 다음 주가 우리 아들 소풍인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제 친언엄마들 몇 명 해서 같이 단체로 주문할게요. 선생님들 도시락도 몇 개 해서. 감사합니다. 제 반찬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인데 근처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끊이지 않는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저희 가게에 가끔씩 찾아오는 진상 불청객이 한 명 있었어요. 형님, 오늘 저녁 7시까지 불고기하고 잡채 5인분씩 포장 가능해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무슨 일로? 오늘은 재료가 떨어졌는데. 어머, 반찬 가게에서 못 만드는 반찬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오늘 친구들 놀러와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형님이 좀 만들어주세요. 갑자기 재료도 없는데 그런 부탁을 하면 그럼 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남도 아니고 형님이 여기서 장사한다고 얼마나 편의를 받으렸는데. 알았어, 동서. 몇 시까지라고 했지? 동서는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하며 시세보다 보증금을 적게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계속 유세를 부리는 형편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월세나 전세금을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동서가 그렇게 저에게 갑질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아니, 집 천정에서 물이 뚝뚝 새는 거 이거 여태 수리 안 하고 사는 거냐? 아, 그거 천정 중심에 무슨 중요한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라 건물 지붕을 아예 새로 드러내서 고쳐야 한다네요. 그럼 그렇게 수리를 해야지.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줄줄 새는 집을 지금 너네 가족 살라고 내줬단 말이니? 지붕 공사뿐 아니라 이 건물이 지붕을 드러내면 다른 건물 몸체까지 새로 리모델링해야 하는 구조라 손을 못 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집이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거겠지 뭐. 어차피 세입자 들이지도 못할 집에 너네 부부 살라고 들어앉혀놓고 공짜로 집 내줬다고 그리 유세를 부린 거라니? 이런 컨디션 집 아니었음 애진작 세입자를 받았겠죠. 우리 시어머니가 돈 한 푼에 얼마나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집을 내준 거면 너한테 생색도 내지 말고 널 그렇게 소처럼 부려먹지라도 말든가.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의 집 살이 다른 데 가도 서러운 거 마찬가지야. 우리 형편에 이만한 집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반찬 가게 보증금 싸게 해줬잖아요. 어차피 네가 월세 같은 거 깎아먹거나 안 낼 사람 아닌 거 뻔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니? 장사도 잘 되는 반찬 가게에서 월세 못 낼 일이 뭐 있다고. 너 들어오기 전까진 반년 넘게 거기 매장 공실이었다면서? 뭐 그렇긴 하지. 악착같이 돈 모아서 시댁 나올 생각해라. 동선의 건물서 장사한다고 네가 거기 건물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걸 보면 엄마가 자다가도 억장이 무너지고 우라통이 터진다. 예, 그럴 게 아니라 거기 건물 청소는 엄마가 소일거리 겸 해볼까? 아이고, 엄마 아서요.
무슨 엄마까지 나서서 거기 청소를 해. 그리고 동서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계단도 가파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하기 힘든 곳이에요. 아이고, 속상해. 친정 못 사는 죄로 너만 무슨 죄니? 엄마,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랬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걱정하는 엄마에게 저는 그런 말로 안심을 시켜드리곤 했습니다. 현실적으론 반찬 가게 하면서 떼돈을 번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진 거 없는 친정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친정엄마가 속상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 모으면 알부자 소리 들을 정도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저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반찬 가게에 손님이 한 무리 다녀가고 좀 한가한 타임에 저는 잠깐 가게 문을 걸어두고 동서 건물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계단이며 화장실, 복도 등 내부 청소를 마치고 건물 앞에 현관을 청소한 뒤 입구 쪽을 비질하고 있는데 뭔가 근처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잡상인이 들락거리는 거야? 난 잡상인이 아니라 옛날부터 여기 자꾸 와서 나물 팔던 노인이요. 내가 여기 건물주인 게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 근처서 장소를 내가 바꿔가며 좌판을 열어 못 본 모양이구려. 아, 됐고. 여기 있는 지저분한 것들 빨리 당장 치워요. 나도 여기 자리에 분명히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젊은 여편네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구먼. 젊은 여편네? 할머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 지저분한 것들 안 치워요? 아니, 대체 지금 어디서 남의 귀한 나물들의 발길질이야. 이거 다 사온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직접 캐온 것들인데 이 귀한 나물들을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이 할머니 진짜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어먹는 할머니네. 짝. 보니까요. 동서 건물 앞에서 자판을 깔고 나무를 팔던 할머니가 동서에게 따귀살이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당장 동서에게 달려갔죠. 아니, 동서, 지금 이 어르신에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께 이러면 안 되지. 동서, 얼른 사과드려. 형님, 이 할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알다 마다. 이 근처서 터줏대감처럼 나물 파시는 분이야. 이상한 분도 아니고 얼마나 점잖고 좋은 분인데. 내가 이분께 나물 사서 반찬 만들어 판 적도 여러 번이야. 동서, 내가 부탁할게. 얼른 사과드려, 응? 됐네요. 일면식도 없는 저런 비렁뱅이 노친네에게 제가 왜 사과를 해요? 할망구가 어디서 더럽게. 꺼져! 빨리 꺼지라고! 꺼지란 소리 안 들려? 막무가내 기세의 동서를 보자 저는 더 이 상황을 두고 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 필라테스 갈 시간 된 것 같은데 늦은 거 아니야? 내 정신 좀 봐. 하마터면 수업 늦을 뻔했잖아. 다시 이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그렇게 끝까지 폭언을 쏟아내고 침까지 퇴 뱉으며 사라지는 동서였어요. 막가파 갑질에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동서가 여기 건물주인데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곱게만 자란 여자라서 생각이 없고 철이 없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머니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몸 크짝이 사과를 해? 그럴 필요 없어. 어머, 이걸 어째요. 할머니 뺨이 빨갛게 부어서. 일단 저희 가게 안으로 잠깐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구급상자에서 연고와 파스 등을 꺼내 할머니의 부은뺨을 치료해드렸죠. 할머니, 정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려요. 제 동서의 아나무인 행동, 제발 용서해주세요. 사람은 다 제각각이니 어쩔 수 없지. 듣자 하니 여기 반찬 가게가 그리 장사가 잘 된다면서? 네, 다행히 제가 손맛이 괜찮은 편이라 장사가 제법 되는 편이에요. 여기 반찬들 나도 좀 먹어볼 수 있을까? 할머니, 혹시 시장하세요? 오늘 점심을 안 먹고 나와서 여기 반찬 한두 가지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지. 할머니, 그럼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저희 가게 반찬들로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드릴게요. 나야 그럼 좋지만 그렇게 폐를 끼쳐도 되나 싶구먼. 오늘 너무 죄송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드시면서 마음 푸십사. 그런 뜻에서요. 그렇게 저는 불쌍한 마음에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던 그 한 끼의 식사 대접이 동서와 제 인생을 뒤바뀌어 놓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답니다. 갖은 솥밥을 참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구먼. 반찬들도 하나같이 맛나고. 사장님 반찬 가게가 손님이 미어 터지는 이유를 알겠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참, 저번에 캐오신 나물들로 무침 만들어서 팔았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랴? 그거 다행이구먼. 하긴 내가 캐온 나물들은 다 산에서 직접 캐온 것들이라 서울 사람들이 쉽게 맛보기 힘든 맛일 게야. 할머니는 자주 산에 다니시나 봐요? 노인네가 늙어서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고 운동 삼아 근처 산에 나물 캐러 많이 다닌다오. 또 내 여자 형제들이 육지 시골에 많이 살고 있어서 택배로 저들이 캔 나물들 많이 보내줘. 그럼 난 소일거리 삼아 그걸 들고 팔러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서울서 구할 수 없는 육지 시골 나물들이 많았던 거군요. 그런 셈이지. 실은 이건 영업비밀인데 사장님한테 오늘 누설해버렸네.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참, 오늘 가지고 오신 나물들 저한테 전부 팔아주세요. 이걸 전부 다? 저렇게나 많이? 네, 할머니. 저번처럼 오색나물 무침해서 오후에는 팔아볼까 하고요. 고맙구려. 나물도 다 팔아주고 이렇게 맛있는 진수성찬 식사까지 대접해줘서 내가 오늘 아주 이댁서 황송한 대접을 받고 가는구려. 할머니, 이럴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한테 나물 납품해 주시는 거 어때요? 정기적으로? 네, 나물 무침이 인기가 많아서 할머니께서 그래주신 제가 고정 메뉴로 팔아볼까 하고요. 내가 업으로 이걸 하는 사람은 아니라 약속은 못하고 좋은 나물이 육지서 들어올 때마다 바로 사장님께 갖다 드릴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뜨뜻하고 맛난 밥 잘 먹고 갑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한 이틀인가 후였습니다. 그 나물 할머니께서 동서의 건물에 다시 나타난 것은요. 처음엔 웬 커다란 리무진 한 대가 건물 앞에 주차하는 바람에 누구 연예인이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웬 리무진이 여기 반찬 가게 앞에 서지? 저 차 되게 비싼 차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차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긴 하다. 차에서 백발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는데 사장님, 저 할머니 알아요? 혹시 이 건물 건물주신가? 아니에요. 여기 건물 주인은 저희 동서인데. 어머 세상에, 저분은 나물 할머니? 나물 할머니께서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커다랗고 하얀 리무진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처음엔 차림새나 아우라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나물 할머니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웃음소리를 보고 할머니인 것을 알아보았죠. 저는 당장 가게 밖으로 나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할머니 아드님이 엄청 부자신가 보네요? 사장님이 그런 오해를 할 법도 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난 아들 같은 게 없다오. 평생 일만 하느라 결혼 같은 걸 할 여유가 없었거든. 세상에, 그럼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 엄청 재력가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야 그쪽이 아는 바와 같이 나물 할머니지 뭐. 아, 할머니, 농담 그만하시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 나물 할머니의 정체가 엄청 대박 반전인 겁니다. 할머니는 원래 글로벌 헤드헌팅 회사의 CEO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업계를 주름잡던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셨던 거죠. 평생 사람을 뽑고 소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일을 해오다 보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라요. 그런데 사장님은 첫눈에 괜찮은 사람이란 걸 난 알아봤지. 전 할머니께서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뭐 어때요? 그쪽은 내게 실수한 것도 없고 엄청 잘해준 호인인데. 참, 오늘 볼 일은 사장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여기 건물주가 사장님 동서라면서요? 그 동서 좀 불러요. 저희 동서는 왜요? 혹시 그날 일 때문에? 아니, 내가 지난 일 가지고 트집 잡자고 바쁜 시간 내서 온 게 아니야. 오늘은 그야말로 사업적인 얘기를 하러 온 거니 지금 당장 오라고 해요.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서술에 저는 당장 동서를 호출했습니다. 형님, 피부과 시술 한창 받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해대시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 동서.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라.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쪽이 여기 건물주라면서요? 할머니 누구세요? 혹시 그때 봤던 나물 할머니? 생각보다 눈썰미가 꽝은 아니구먼. 눈뜬 봉사가 아니라면 그쪽 건물이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오? 우리 건물이 남의 사유지를 침범한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김 기사? 아까 준비하라고 한 지적도 꺼내서 보여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쪽 건물이 회장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토지 지적도입니다. 땡월 땡일 땡시까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법적 분쟁이 들어갈 예정이니 알아서 잘 처리하시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지금 그럼 저쪽 땡 주인이란 말씀이세요? 저 짝뿐 아니라 이 짝, 그 짝, 위 짝까지. 이 구역선 내 땅 아닌 땅덩이 찾는 게 아마도 힘들 거예요. 내 사유지 침범하는 거 더는 못 보니까 후딱 그쪽 건물 정리할 생각이나 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리 손 치워요. 난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내 몸 건드리는 거 아주 싫어한다오. 멀쩡한 건물 철거하라는 거니 내가 시간을 들이는 거잖소. 반으로 건물을 쪼개든 아예 무너뜨리든 어서 빨리 내 땅을 침범한 그쪽 건물 지분을 처리하라고. 당장. 할머니, 멀쩡한 건물을 어떻게 반으로 쪼갭니까? 지금 저 건물에서 영업하는 상가들만 몇 갠데요. 그 사람들 내보내는 데만도 시간이, 그건 그쪽 사정인 거고. 건물주가 그만한 능력도 없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것도 건물주의 능력이니 알아서 한번 현명하게 잘 처신해 보구려.
난 바빠서 이만. 그렇게 말하며 가버리는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동서였습니다. 할머니,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두셔야죠. 이건 너무 야박한 처사 아니세요? 정말 웃긴 여편네구만. 그짝 건물 입구서 손바닥만한 공간 차지해서 나물 팔 때도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던 여편네가 본인이 남의 땅 차지해서 있는 건 어찌 그리 뻔뻔한가? 내가 나물 자판 깔고 팔던 때보다 그짝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한 면적이 곱절은 되겠구만. 할머니, 그날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라 뵙고 제가 엄청 실수를 한 거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그짝한테 용서 빌라고 찾아온 거 아니니 소용없는 짓 그만하시오. 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땅을 도로 되찾으러 온 거야. 새로운 계획이 생겨서 내 땅에 새 건물을 올릴 예정이니 그쪽 건물 빨리 철거하든 칸으로 쪼개든 해야 할 거야. 멀쩡한 건물을 어떻게 반으로 쪼개란 거예요? 동서는 아예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하더군요. 할머니께서는 리무진을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저는 동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동서, 그만 울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도 참 황망하다. 그런데 어쩌겠어? 이왕 엎질러진 물, 사태부터 빨리 수습해야지. 안 그래? 망했어요. 완전 다 망했다고. 권리금에 위약금까지 상인들한테 물어주고 멀쩡한 건물 철거하려면 손해가 대체 얼만데? 동선에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거야. 그만 울고 힘내자, 응? 못 살아. 나물 파는 할망구 때문에 나는 완전 폭망했어.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동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의 상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건물이 반으로 쪼개질 예정이니 매장을 비워달라는 동서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상인들은 별로 없었죠. 아니 사장님, 분명 계약서가 있고 약속 조건이 있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매장을 비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물 파는 할망군지 회장인지가 와서 지 땅 침범했다고 우기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부탁을 해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석고대죄라도 할까? 성격 더럽다 얘긴 들었는데. 됐고, 당신한테 사과드려서 내가 남는 게 뭐 있다고. 대신 보증금에 권리금, 위약금까지 쳐서 손해 안 보게 보상해줘요.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드릴 테니. 아니, 세입자가 무슨 갑이라도 돼? 엄연한 갑은 나, 건물주라고. 몇 년째 월세도 안 올리고 장사하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위약금까지 물어달래? 딸벌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딸벌이어도 내가 네 건물주다. 어쩔래? 너도 억울하면 다음 생엔 건물주로 태어나던가.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동서는 그렇게 매일이다시피 폭언과 폭행을 세입자들에게 이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회복하지 못할 구설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그렇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동서의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인터넷에 올려버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영상 인터넷에 올린 거 대체 누구야? 말도 안 되는 영상이라니? 그거 영상에 누가 봐도 본인이구만. 누군지 밝혀내기만 해봐. 내가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일 거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아마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콩밥 먹이긴 힘들걸요? 지금 빙글거리며 말하는 거 보니까 영상 올린 거 아저씨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늘 같은 건물주 아가씨를요. 그렇게 상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동서는 갑질 건물주로
인터넷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더군요. 거기다 더 문제였던 건 동서 친정이 운영하는 마스크와 소독제 공장이 동서 때문에 폐업수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 첫째야. 요즘 둘째네 친정 사업이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네 동서 갑질 건물주 동영상 그거 퍼지면서 사돈댁 마스크 회사 불매운동이 벌어져서 주간이 뭐니 완전 곤두박질 치고 둘째네 친정이 완전 초상집인 모양이더라. 요즘은 입소문이 무서워서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에휴, 잘 사는 집 며느리 들였다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집에 망조가 들려니 뭔 망신살이 다 생기고. 여기 내가 애초에 둘째 며느리 교육 좀 단단히 잘 시키라고 당신한테 몇 번을 말해. 그저 돈 많은 집 며느리 들였다고 아하호호 싸고 돌 때 내일은 사달이 날 줄 알았다니까. 당신 잘못도 없는 나한테 큰소리예요. 재벌집 며느리라고 눈치 보며 큰소리 한번 못 치던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오? 여편 여간 며느리 앞에서 부끄럼도 없이 그런 말이 술술 나오냐? 어? 아유, 피장파장 도찐개찐이니 며느리 앞에서 저한테 혼수들 생각 마시구려. 그렇게 동선의 집의 불행과 참사가 시부모님의 다툼으로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한창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리무진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더군요. 보니까 나물할머니가 그날도 운전기사를 대동하시고 오신 거였습니다. 가게 장사 파는 시간인가 보군요. 네, 재료도 소진됐고 반찬들이 거진 다 팔려서 오늘은 이쯤 하고 마감하려고요. 내가 사장님하고 오늘 긴히 의논할 일이 있는데 차 한잔할 시간 내줄 수 있나? 네, 얼마든지요. 유업 카페가 괜찮은데 거기로 가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물할머니를 모시고 근처의 카페로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쪽 동서 건물 철거 들어가면 바로 옆자리에 새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라오. 아, 그러세요? 안 그래도 요즘 세입자들이 하나둘 이 건물을 떠나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반찬 가게 사장님은 어쩌실 거예요? 뭐 다른데 가게 옮길 만한 데라도 있어? 없죠. 전 가게 오픈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럼 이참에 내가 증축하는 건물에 들어와 장사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 있기도 하고. 제게 부가적으로요? 내 땅자리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 관리를 사장님이 좀 해줬으면 해요. 어떤 매장이 들어오고 계약할 건지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다 건물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은 내가 다달이 월급으로 지급할 거고요. 할머니, 그런데 저는 건물을 관리하던 경험도 없는데 저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런 큰일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 나물 팔고 사과하면서 많이 친해졌지 않소? 아니야? 네? 그런 이유로 제게 건물 관리를 맡기실 건 또 아니실 거잖아요. 왜 그런 이유로 맡기면 안 될 건 또 뭔가? 걱정하지 말아요. 내 평생 해온 일이 사람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었어. 사장님은 건물 관리며 운영 충분히 잘할 사람이라 내가 이를 제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 믿고 맡겨주시는 거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물할머니가 새로 올린 건물의 관리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층의 매장 한 곳에서는 제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제의를 받아들이며 제게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여보, 나로선 엄청 좋은 제의를 받은 게 사실이야. 할머니께서 주시겠다는 관리인 월급만 해도 반찬 가게 월세를 웃도는 금액이니까. 난 거의 월세를 안 내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아. 그럼
우리 형편에 고민할 게 뭐 있어? 당장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 나물할머니, 아니 회장님, 동선회하고는 어쨌든 철천지 원수나 마찬가지인데 집안 식구와 척진 사람과 그렇게 긴밀하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솔직히 어머님이나 동서가 아는 날엔 노발대발할 게 뻔하잖아. 난 또 뭐라고? 그 부분이라면 걱정하지 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해? 당신한테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제주 씨네 부부 며칠 전에 이혼소장 접수했대. 상엽이가 그러는데 더는 제주 씨랑 못 살겠다고 협의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 사실 저희 서방님이 결혼 생활 내내 동서의 만만치 않은 성격에 피로함을 느껴 오래전부터 이혼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동서는 그렇게 친정사업이 망하고 가지고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셈이었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늘 갑질만 하던 동서였지만 사람이 너무 패가망신 비슷하게 망하다 보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둘째 내가 완전 망해서 법원에 파산 절차 들어간 모양이더라. 가지고 있던 건물은 철거하며 바로 경매에 들어간 모양이고. 참, 아유, 부자가 3대 안 간다더니 딱 그 짝이지. 오늘 떠나 그런 성정의 며느리 달갑지 않은 거 사실이었다. 장여봐, 이혼이 훈장은 아니지만 뭐 딱히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시대도 아니니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할 생각해라. 엄마, 아빠, 그간 걱정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결혼 생각 당분간 없지만 앞으로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품성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잘 생각했다. 여자든 남자든 돈보다 인물보다 중요한 게 품성이다. 한 번 실패로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음번엔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렇게 한 번의 상처를 뒤로하고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난 서방님이셨죠. 저는 나물할머니의 배려로 가게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장사를 하게 되어서 큰 변화 없이 좋은 매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게 맡긴 건물 관리를 저는 나름 야무지게 잘 해냈답니다. 세입자들을 들이기 전에 우선 근처 부동산과 상권 주요 거주층의 라이프 스타일, 유동인구 등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적으로 부족하고 또 필요한 업종들을 우선적으로 입점시켰죠. 근처에 혼자 사는 젊은 1인 가구들이 많은 동네라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일단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공유주방, PC방, 병원과 약국, 코인 세탁소 등을 우선 입점시켰죠. 이런 식으로 건물의 상가들을 채워나갔고 건물이 증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실이 없이 할머니의 건물은 아주 운영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공실도 없는 데다 입점한 가게마다 장사가 다 잘 된다니 이게 다 관리인을 잘 둔 덕분이네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반찬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 운영하는 사업 노하우도 똑똑하게 잘하네. 제가 뭐 물어볼 때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도 많이 소개해 주신 덕분이죠. 그쪽 바깥분이 운영한다는 세탁소도 잘 되나요? 예, 그 사람이 사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 쪽은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인데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코인 세탁소를 오픈했는데 다행히 성업 중이네요. 우리 건물터가 돈복이 있는 터인가 보네. 할머니께서 원체 돈복이 타고나신 분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께서 새로 증축한 건물의 관리인 겸 반찬가게 사장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찬가게도 자리를 이전한 후로 장사가 더 잘 되어서 최근에는 이곳과 좀 떨어진 다른 동네에 2호점도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있긴 한가 보구나. 둘째가 이혼을 해서 속이 상했는데 첫째야, 너희 부부라도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참, 다음 주에 제사인데 미리 장봐 놓을까요, 어머니? 아유, 아서라.
바깥일로 네가 요즘 엄청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안일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너는 가게 마감하고 와서 그냥 제상에 절이나 하려.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이지. 그럼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쉰소리 할까? 예전에 비해 저에 대한 처우가 정말 관대해지신 시어머니셨죠. 가게를 옮기고 거의 1년이 되어가는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파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께서 가게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시더군요. 할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하고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그래요? 그럼 날씨도 추운데 우리 요 앞에 뜨끈한 팥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팥칼국수 좋지. 그렇게 할머니와 저녁을 먹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장님 내 양딸 되어줄 생각 없나? 예? 제가 할머니 양딸이요? 내가 일적인 거 말고도 그쪽한테 많은 의지를 하다 보니 정기검진이니 병원 볼일, 사소한 쇼핑이나 미용실 갈 때 그럴 때마다 살뜰하게 내 벗이 되어주다 보니까 나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장님한테 정이 많이 들었네요. 저도 할머님께 정은 누구보다 많이 들었죠.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분보다 은인이시고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피부치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와서 사장님 같은 딸이 말년에 한 명 있었으면 늘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할머니, 저는 그렇게 나물할머니의 양딸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했고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제게 그러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의 양딸이 되고 나서 3년 정도가 지난 즈음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이긴 하지만 고마운 분들이 많아 제가 오늘은 손수 미역국도 끓이고 음식들 준비했으니 많이들 드세요. 저는 그날 할머니를 비롯 직계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파하고 사람들이 돌아갈 무렵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이건 아까 주지 못한 선물이야. 아니, 이건 건물 등기부등본이잖아요? 본인이 키우고 지켜낸 건물이니 본인한테 주고 싶어서 내일 시간 비워도 등기 이전하러 가게. 이렇게 큰 선물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딸한테 주는 선물인데 뭐. 앞으로 더 잘 운영하라는 뇌물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증축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운이었고 너무 큰 선물임이 분명했죠. 할머니께 건물을 증여받은 후로 남편과 저는 자그맣게 자선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요, 원처 없는 조건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가진 거 없는 자영업자들의 서름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해서 젊고 가난한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자선사업을 시작한 거죠. 좋은 일 시작했다는 소문 들었어. 건물 증여받고 바로 사회환원을 시작하다니 참 기특하네. 제가 좋은 일 할 수 있게 늘 기회를 주시는 덕분이죠. 제가 주신 행운에 늘 감사하면서도 장사도 건물 운영도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귀인을 만날 때 그 능력이 빛을 발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물할머니와 저의 인연처럼 말이죠. 저도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